추석 명절 가족분들과 성묘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명절에 산소를 찾는 분들만큼 봉안당으로 향하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은 10명 중에 5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장례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종윤 이사장님 모시고 장례 문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네. 매장보다 화장을 더 많이 하는 추세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훨씬 많죠, 화장이. 어느 정도예요, 비율이? 지금 2005년 전만 해도요. 매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2005년부터 화장이 매장을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 현재는 80.5%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중간중간 산이 보일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묘지예요. 그렇죠. 묘지가 맞습니다. 아직도 참 눈에 쉽게 띄는데 우리나라 살림에서 차지하는 묘지 비율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묘지가 생기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 사실은 우리가 고려시대 이전만 해도 삼국시대 그때만 해도 불교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장법이 아주 다양했어요. 예. 문무대왕 같은 양반은 저 동해바다에서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수장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도입이 되면서 매장이 완전히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 결과 지금 전국에 한 1435만 개의 묘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면적이 서울시 면적이 1.2배 더 된다고 그래요. 서울시보다 더 크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느 면 같은 경우는요. 거기 살고 있는 분이 2,610명인데 예. 묘지가 얼마냐면 그것도 4배나 많은 13,000개나 돼요. 염치 없겠지만 좀 돈 얘기, 비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혼식만큼이나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르려고 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요즘이 그래도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이 비용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 2015년도에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장례 비용이 1,380만 8천 원이라고 나왔어요. 예. 한 1,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평균이 그렇지 화장례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장례식을 잘 치러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 결국은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도 좋은 걸 관을 써야 되고 수의도 좋은 안동삼배 같이 비싼 걸 입혀드려야 되고 이런 그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률이 지금 81%에 달하는 이때 그런 좋은 관을 좋은 수의를 입혀봐야 뭐합니까? 다 태워버릴 건데. 상조회사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국에 상조회사가 176개소나 있다고 그래요. 예, 100개가 넘게. 그리고 가입한 사람이 벌써 483만 명, 5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선수금으로 받은 돈 그것만 해도 벌써 4조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요즘 불실 상조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도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도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보여주기식 장례식을 치르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간소하게 치르려면 훨씬 우리가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500만 원 이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 다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사는 것만큼 잘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다양한 장례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보니까 뭐 잔디장, 수목장 같은 친환경 자연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장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목장을 가장 대표적이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수목장뿐만 아니라 수목장은 나무 밑에 모시는 방법이고 예. 잔디 밑에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잔디형 자연장. 잔디는 좀 낯선데요. 그런데 우리 공설 자연장지가 전국에 한 52개소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자연장형 잔디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모시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꽃밭 밑에 모시는 화초형 자연장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목장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들은 수목장이 곧 자연장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선호하는 것은 이제 화초형 자연장도 많이 좋아하시고 예. 잔디형 자연장도 깔끔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요. 예. 앞마당에 자신의 앞마당에 나무나 그 화초 아래에 유골함을 묻는 것이 있는데 예.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자연장이 도입된 건 2008년도예요. 예.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5년 지난 2013년도에 예. 자연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 상가 지역, 예. 전용 주택 지역, 전용 공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자연장 형태를 다 쓸 수 있도록 확 풀었어요. 허용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 정원에 예. 정원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 화장한 골분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예. 화장해봐야 한 줌의 골분입니다. 그리고 전혀 무해예요. 무해 묻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 나무 밑에 모시고 예. 그 잔디를 싹 입혀버리면 이웃 사람들한테도 전혀 혐오감을 안 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바다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건 이제 그걸 산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장한 골분을 바다에 또는 강에 산에 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령 상수원 보호구역 또 양식장 그렇죠. 이런 데다가 뿌리면 산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 나가서 바다도 멀리 나가고 강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예. 지역에다가 또는 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좀 경관 좋은 곳에 뿌리는 건데 그거는 지금 장사법에 금지를 하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쯤 되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서는 일본, 대만 같은 데는 화장이 100%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도. 그리고 중국도 지금 중국 본토도 예. 지금 벌써 45%가 넘었어요. 화장률이. 예. 그러니까 화장이 지금 전반적인 대세입니다. 우리 이종윤 이사장님은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도 화장할 겁니다. 화장을 해서 예. 자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연으로. 그리고 자손들한테 무엇보다도 매장은 이제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예. 결혼해도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는 시대입니다. 예. 그 노인 인구는 고령화 시대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집니다. 예. 그럼 그때 가서 과연 묘지 관리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자식들한테.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종윤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는데 그럼 끝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산업화, 도시화, 거기 나가서 세계화로 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 한 178개국에 나가 흩어 살고 있답니다. 예. 근데 옛날식 조선시대의 묘지 관리, 벌초, 사초 이런 것이 그 시대에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다면 분명히 묘지 관리는 어려워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장묘 문화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무서움의 대상, 기피의 대상으로. 공동묘지 같이. 그렇죠. 예. 공동묘지 가면 그 을신연스럽지 않습니까? 귀신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죠.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공원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십니다. 공원에다. 그래서 그 모신 분들은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장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묘 문화. 예. 그것은 자연장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적극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군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종윤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